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 드릴 친절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에 들어갔죠.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나종훈 기자. 네. 일상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지난 2월 20일 제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선 지 거의 석 달 만에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평상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경제와 사회 활동을 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거리를 두자는 건데요. 일상 방역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 곳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차단에 힘쓰자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역 관리가 필요한 곳에 행정력이 집중됩니다. 제주는 세계적인 관광지면서 섬이잖아요. 따라서 제주의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는 지금처럼 특별 입도 절차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공항만 국내선 도착장 발열 검신은 물론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도 그대로 진행되고요. 무엇보다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관광지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실내, 실외 이런 관광지별 특성을 고려해서 방역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지와 제주도 방역당국이 한 라인을 구축해서 매뉴얼도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관광지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방문객들의 이동 동선을 미리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도민들이 이게 어디 좀 공공기관에 좀 놀러 가고 싶은데 수영도 하고 싶고 그렇죠. 그 박물관, 미술관도 가고 싶은데 이게 문 닫아서 참 답답해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개방이 됩니다. 학생들의 순차적 등교가 오늘부터 시작된 만큼 당분간은 좀 확산 추이를 좀 지켜보자는 건데요. 다음 달 3일까지는 공공시설의 개방 준비 단계로서 현행처럼 추이를 지켜보며 문을 열지 않고요. 6월 4일부터 사전 예약제와 인원 제한을 통한 시범 개방, 22일부터는 정상 개방하는 3단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서관의 경우 현재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책을 빌려주고 있는데 6월 4일부터는 책 대출을 위한 자료실만 우선 개방하고요. 체육시설은 사전 예약이 가능한 실외인 경우 5월 27일부터 일반인에게 개방, 실내시설은 전문 선수 위주로 다음 달 4일부터 제한적 개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 외에 마을회관이나 도민회관 같은 공공시설의 행사장 그리고 회의장은 30인 이하 소규모 행사에 한해서 우선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6월 4일부터 21일까지는 시범 개방하고 21일 이후부터 다시 그때 상황 보면서 확대 그렇죠. 여부를 결정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또 이거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이것도 문 닫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별도의 운영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지금처럼 휴관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과 같은 집단 거주 시설도 운영 방침이 마련될 때까지는 입소자의 외출이나 면회, 외박을 전면 금지하고 외부인의 시설 출입도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앞서 말한 계획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행 사항과 방역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요. 각종 시설에 대한 정상 운영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이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 곳에 행정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공공시설의 개별적 특성, 실내냐 실외냐, 그밖에 밀집이냐, 좀 개방된 공간이냐,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순차적 개방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더라도 여전히 방역에 대한 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저희들이 주의하면서 그러니까 아직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통해서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와 관련해서 한번 추경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코로나19에서 대책 예산을 담았죠. 추경안을 제주도와 교육청이 각각 제출을 했는데 네.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임시회 추경안 심사의 가장 큰 쟁점은 이 추경을 통해서 마련한 예산을 누구에게 나눠질 것이냐, 이게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도내 가구에게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2차 지원금 역시 이 기준을 적용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반면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 형태로 전 국민에게 주기로 했죠. 그래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 역시 이 점을 거론하면서 모든 도민에게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주도가 1차 지원금으로 처음에 책정했던 게 한 550억 원인데 지금 실제로 쓴 건 4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150억 원 정도가 남죠. 그리고 이 돈에 2차 지원금으로 추경에 편성한 460억 원 가량을 더하면 한 600억 원이 넘는데 제주도민 통상 한 6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도민에게 10만 원씩 공평하게 나눠주자 이 예산으로. 이게 도의회의 생각인데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선별적으로 주는 게 더 맞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예사 추경에 대해서는 그런 논쟁이 있고 네. 지금 교육청 추경 관련해서는 그 교육희망 지원금 학생당 1인당 30만 원씩 주는 게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학교 밖 청소년은 또 뭐 할 거냐? 그렇죠. 이에 대한 입장은 좀 결론이 났습니까? 네, 정리가 됐는데요.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주는 문제는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많은 학생은 아니지만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이 점을 계속 거론을 했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담아서 부대 조건을 달아서 7억 원 가량을 증액해서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특히 또 이걸 학원비로 쓸 수 있느냐 아니냐 가지고 쟁점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정리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희망 지원금을 과연 어디서 쓸 수 있게 하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교육청은 당초에 학원비는 자칫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좀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는데 하지만 예체능 특기생들은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하고 있고 또 학원에 투입되는 돈이 또 지역으로 흘러가면 이게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원비도 포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동의를 했고요. 예. 지금 어쨌든 좀 추경 특위가 지금 아직도 논의 중인 거죠.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죠. 네, 방금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의결도 끝났다고 합니다. 예,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9시 뉴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종훈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